척추하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미국에는 실제로 내 척추를 검진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혹시 여기서 치과 안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죠. 다 치과 가보시죠. 그쵸? 근데 보통 치과는 얼마나 자주 가시죠? 보통 아이가 있으신 분은 더 잘하세요. 그래서 보통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잘 모르세요? 보통 아이가 6개월에 맞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세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가세요. 왜 가시죠? 네, 뭘 예방하기 위해서 가죠? 맞아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척추가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치아에 충치가 생기듯이 척추에도 충치가 먹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정말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프실 때 검사를 하시지 평상시에 예방을 위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칼로팩틱 치료하세요라고 이제 제가 세일자로 온 게 아니라 척추란 이런 거고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초청하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랑 또 치료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우선은 오늘 이제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척추가 앞에서 봤을 때는 반듯해야 돼요. 그렇죠? 일자가 돼야 되고 뒤에서 봤을 때도 척추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척추가 반듯해야 될까요? 안 그럴까요? 혹시 아시나요? 옆으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자가 아니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척추가 일자시면 큰일 나요. 저희가 그 S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몸매를 가지고 S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몸매 S라인 뿐만이 아니라 이 척추가 이렇게 S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척추가 하는 역할 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척추가 하는 역할 중에서 혹시 아시나요? 물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척추가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어긋나는 위치에 있어서 신경을 누르면요, 저희 몸이 굉장히 아파져요. 어떤 분은 팔이 저리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리고, 어떤 분은 걷기 힘드시거나, 어떤 분은 심장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분은 귀가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신경이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전달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뇌에서부터 척추 사이로 신경이 내려오고요, 안에서부터 몸 바깥으로 가서 저희 몸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above, down, inside, ou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라, 솔직히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대략 척추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치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돼요. 저희가 저희가 충치가 생기지만 신경 치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신경을 죽이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살리는 치료인가요? 맞아요. 죽이는 치료예요. 그래서 치아를, 신경을 딱 죽여버리면요, 그다음 저희가 뭘 하죠? 치아에다가 뭘 씌우죠? 신경 치료 하신 분 계시나요? 그다음 뭐 씌우세요? 크라운 맞아요. 크라운 씌워요. 왜 씌우냐면 치아 신경을 죽여버리면요, 치아가 죽은 치아예요. 죽었어요. 이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우지 않으면 이 치아가 부서져 버려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라운을 씌워요. 그렇게 저희가 신경이 끊게 되면 거기 관련된 부분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가 잘못돼서 그 신경이 끊기게 되면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서서히 퇴화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돼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신장도 저희가 이식하고요, 신장, 간 다 이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척추는 이식이 그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써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는 인공 디스크를 낄 수 있는데요, 척추는 상해버리고 충치 먹으면 새 걸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몸에 있는 척추는 80,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제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그냥 100세 이상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는요, 저희가 목이 아프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병원 가서, 아니면 병원 안 가시면 보통 이제 에드빌이라든지, 그렇죠? 페인킬러를 드시게 되고, 병원 가시면 보통 의사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 아프고 허리 아프면 근육 이완제, 머슬 릴렉센트를 처방을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손발이 저리고 하면은 저희가 소염제를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두통이 있으면은, 두통은 의과서적에 보면 원인이 워낙에 많아서 저희가 해피필이라는 블루필을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통은 있지만 그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좀 해피해져요. 디프레션이 오지 않아요. 그게 저희가 쿡북같이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삶에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 미국 인구가 5%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먹는 약 중에 80%가 이 5%가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약을 먹는 의존하는 빈도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점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아파져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그 발달된 나라 10개 중에 미국이 꼴찌를 했어요. 그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1등이고요. 암으로 1등이고 그다음 비만도 1등이고요. 그다음 인구의 3분의 1이 당뇨 환자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자폐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몇 명 중에 하나가 자폐아이인지 아세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64명 중에 하나가 자폐아이고요. 뉴저지는 45명 아이 중에 하나가 자폐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저희가 이 약을 의존하는 삶이 결코 이렇게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 보셨나요? 한번 한국에서 뉴스에 했는데 미국의 시니어분들이 약을 몇 개나 드실까요?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10개 드세요. 비슷해요. 10개 드시는데 지금 한국도 만만치 않게 약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또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서 또 아파서 이런저런 약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약물 과다 복용이 노인들에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용 약물 중에 불필요한 건 없는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당뇨와 심장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매일 복용하는 약입니다. 아침에 2날, 점심 1알, 저녁 3알, 하루 9알씩인데 한 달이면 270알입니다. 당뇨 발발하니까 30년 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기억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 70대 관절염 환자는 전통 소형제의 식욕 촉진제, 혈압약과 당뇨약까지 매일 먹는 약 개수가 11개나 됩니다. 손찌는 거 보니까 참 병원 성공한 게 다행이다.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 필요 없고. 하지만 지나친 약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한 대학의 연구결과 약을 5개에서 10개 복용한 환자는 약을 먹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2.6배, 10개 이상이면 3.3배까지 커져나왔습니다. 질병이 많은 탓도 있지만 적절치 못한 약물들이 섞이면서 일종의 부작용을 일으켜 치매를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경안정제나 위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뇌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을 많이 선택.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게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또 약이 부작용이 또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소화제랑 그렇죠? 신경안정제, 그다음에 아까 또 보시면 종합감기약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드실 때 뇌에 전달되는 전달 물질도 차단을 한대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콘택600 기억하세요? 지금 한국에 가면은 콘택60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그 콘택600의 썰핀이라는 성분이요, 저희 그 뇌에 데미지를 준대요. 그래서 지금 금지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먹던 약들이 실제로 저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냥 아프면 쉽게 이제 예방한다기보다 이렇게 약을 먼저 찾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약을 드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에드빌 드시다가 안 되면 몰추인 드시다가 또 안 되면 인젝션 맞으셨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잉 스루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키워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척추가 이렇게 올바른 모양이 있어야지 이 전류가 올바르게 흘러요. 그러니까 저희 몸에 100% 볼트가 흘러야 되면 100% 볼트가 흐르는데 척추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그렇지 못해요. 한 30%, 뭐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볼트가 흐르기 때문에 저희 몸이 쉽게 재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뇌에는 6조 정도 세포가 있고 항상 24시간마다 180억 개의 세포들이 항상 이렇게 재생이 되고 몸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메디컬 닥터들이 뭐라 하냐면 저희 목이 이렇게 앞으로 가신 분들은 심장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실제로 저희의 목의 경추가 잘못됐을 때 저희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고 장기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도 예민해지고 통증에도 더 민감해진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정형외과에서 썰전들이 정형외과에서 뭐라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S라인이 없을 경우 저희가 최고 수명이 14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닥터 라저라고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라 하셨냐면
저희 뇌에 전달되는 영양소의 90%의 영양소와 그런 작용들이 척추 움직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건강하실수록 저희 뇌가 건강한데 척추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저희 뇌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척추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희가 요즘에 이게 소사이어리에 보면 어디에 가장 많으실까요? 요양원에, 그죠? 널싱홈에 대부분 척추가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 뇌 건강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나쁘죠? 그쵸? 왜냐면 이게 저희가 커먼센스예요. 몸이 자세가 나쁘면 나쁠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나쁘신 분들은 보통 건강이 안 좋으시지만 자세가 좋을수록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이 더 좋으세요.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스컬에 보면 밑에 홀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별명이 그 마우스 오브 갓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입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성경책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몸도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저희 몸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저희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실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어때요? 척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긋나 있죠? 그렇죠? 어긋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신경이 눌려 있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서블럭세이션이라고 해요. 척추가 부분적으로 어긋나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픈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서블럭세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 몸에 전달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목, 등, 허리가 있는데 목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눈, 코, 입, 귀라든지 머리랑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 같은 경우는 또 심장이랑 폐랑도 가고 또 여기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가 있냐면 위도 있고요. 그렇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췌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급체했을 때 어디를 두들기면 좀 편해지죠? 네, 그렇죠. 등을 두들기면 편해지고 또 심장이 안 좋아도 병원 가면 어디를 두들기죠? 등을 두들기해서 체크업을 해요. 그렇죠? 그냥 간이 안 좋아도 등이 아프고요. 그다음 췌장에 암이 있어도 등이 결려요. 그렇죠? 그다음 허리 같은 경우는 소장, 대장, 방광, 전립선, 자궁 여러 가지 올겐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변비가 심해도 허리가 아프고요. 그다음 생리통이 심해도 허리가 아파지고 임신했을 때도 물론 허리가 불편하고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 방광에 문제가 생겨도 허리가 아프고 자궁에 문제가 생겨도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허리가 오랫동안 5년, 10년, 15년 아프시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가 약해지죠? 어디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죠? 다리요. 그렇죠? 다리는 다친 적이 없는데요. 허리에 신경이 다리까지 가기 때문에 허리가 잘못되면 다리에 마비가 와요. 걷는 게 힘들고요. 근육도 빠지게 되고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생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이 다 엑스레이 찍으셨는데 다 이렇게 나오셔야 합격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리되지 않은 척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척추 모양의 컬브가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저희가 목이 일자가 돼요. 일자목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자세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자세로는 반듯해 보이지만 척추가 벌써 나빠지기 진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목이 점점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자세로도 드러나요. 저희가 예전에는 거북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텍스트 내기라고 해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상태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척추의 모양이 변형이 되죠. 그렇죠? 척추가 아까 사각형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변형이 됐죠. 이게 퇴행성 관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에 이제 충치가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척추가 붙어버리면요, 제가 뛸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체크업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그게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썩듯이 척추가 똑같이 썩게 돼요. 이제 문제는 다른 점이 있다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지만 척추는 저희가 새 걸로 교체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척추가 어긋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볼 게 뭐냐면 척추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반듯한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초록색 라인이 있죠. 이게 반듯한 모양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찍고 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라인을 그려놨어요. 저희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제 비교할 텐데요. 대부분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가 보통 뒤로 나와요. 그렇죠? 90% 이상 디스크는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이 척추가 올바른 모양이 아니라요. 보통 일자거나 꼬꼬로 되어 있는 모양이 훨씬 더 흔하죠.
그래서 올바른 척추 모양일 때는 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척추가 일자만데도 텐션이 생겨요. 텐션이 생기고 나중에 목이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신경을 압박을 주기 때문에 별로 불편해요. 편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척추에 충치가 먹기 시작하면서 그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몸이 굉장히 아파지거나 저희 장기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기가 돼버리면요, 척추가 붓기 때문에 신경이 이제 더 이상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척추와 일곱 번째 척추 뒤에 라인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환자분 보시면 이 두 번째과 일곱 번째가 서로 벌어져 있죠, 그렇죠? 실제로 목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치료하면서 찍은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와 일곱 번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야 되는데요. 이분은 직업도 컴퓨터 엔지니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컴퓨터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통도 심하시고 목도 아프고 저희가 손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저리고 손목 증후군도 있으신데 장인어른이 메디컬 닥터예요. 장인어른이 내과 의사셔서 뭐라 하셨냐면 교정을 받아봐라. 왜냐면 교정 받으면 목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게 저린 게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두통, 목 아프고 손만 저렸던 게 아니고 혹시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장에 엄청난 염증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든 병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불치병으로 하나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원인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했냐면 이분한테 이제 두통이나 이제 손발 저린 거, 손 저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크론병도 저희가 신경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제 말도 안 된대요. 크론병은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 근데 저희가 이분이 너무 아프니까 치료를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두통이랑 목 아픈 거랑 이제 손 저린 건 이제 없어졌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실제로 대장도 많이 개선이 되셔서 9개월이 되니까 이제 그 증상이, 염증에 관련된 증상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인어른한테 가서 정말 치료받다 보니까 내 이렇게 증상들이 없어졌다 이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동안 15년 이상 약을 드셨거든요. 이제 그동안 15년 가까이 먹었던 약이 이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이제 염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은 리서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크론병이라든지 IBS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많이 치료를 받으시는데 실제로 지금은 리서치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경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증명된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목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가신 분도 계세요. 이분은 이제 엑스레이도 흔들렸는데 이분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휠체어 타신 지 오래되시다 보니까 몸무게가 300파운드까지 나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100% 완치하지 않았지만 왼쪽보다는 어때요? 오른쪽이 더 개선이 됐죠. 그쵸? 네, 왼쪽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300파운드셨는데 지금 어때요? 300파운드는 아니죠. 그쵸? 그쵸? 300파운드 아니시고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이제 휠체어 타시고 살이 찌다 보니까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질환도 생기고 폐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허리가 오랫동안 많이 아프시면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 이유도 하나가 이게 릴레이션십이랑 관련이 있어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허리가 아프시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고 예민해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예민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휠체어 타시니까 예민하니까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자녀 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도 항상 무서운 할아버지 이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살도 빠지시면서 이제 당뇨도 없어졌고 이제 심장질환도 없으셨고 이제 폐병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악시즌 탱크 말고 이제 조그만 모니터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걷고 뛰고가 다 가능해요.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분이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왜 틀었냐면 이분이 항상 앵그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항상 해피하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춤을 추시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찍고 테스티모니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미라클 벨이라고 해서 벨이 있어요. 이 벨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 이제 좋은 경험, 기적 같은 경험 하신 분들께 벨을 울리시면 저희가 이게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같이 쉐어하거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러한 그 스토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젊지만 척추가 이제 벌써 나빠서 엑스레이 찍으신 경우도 있어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목이 이렇게 됐다고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됐고
간 수치가 700 이상이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정상은 32, 33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하는데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저희 치료해보고 약이 반응이, 그러니까 치료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약을 먹는 걸로 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어요. 2주 뒤에 피검사하고 3개월씩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700에서 400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19랑 17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 안 드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또 있어요. 제가 오늘은 모든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뒤로 이렇게 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이랑 봤을 때 어때요?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여기 오른쪽 좋아 보이네? 나빠 보이네? 일치가 네? 일치가 일체도 좋아 보이죠? 그렇죠? 좋아 보이죠? 와우 해보실래요? 와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컨셉,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이로프랙틱 하면 뭘로 아시냐면 통증병원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통증병원은 보통 저희가 척추를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척추의 모양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통증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통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관심사는 이 척추를 제자리로 바꿔놓는 게 제 관심사예요. 왜냐면 척추를 제자리로 바꿔놓게 되면은 통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것만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게 되니까 원인이 치료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CBP라고 해서 저희가 척추 교정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리가 아프셨는데 교통사고나서 허리도 아프고 생리통도 심하고 또 임신도 잘 안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허리도 안 아프고 이제 생리통도 없어졌고 세 딸의 어머니세요. 그렇죠? 세 딸의 어머니세요. 굉장하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분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시다고 위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면 혹시 치료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저희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93세셨어요. 지금 93세시고 현재 97세세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전혀 이제 약도 안 드시고 풀리 얼라이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나이가 있으셔서 물론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엑스를 했고요. 또 혹은 어떤 분 같이 이제 교통사고 나시거나 해서 목을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교통사고 나서 차가 굴르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당시에. 이제는 어쩔 수 살리려면 해야 되겠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머전시 케어가 저희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술하고 이분이 생명은 이게 구하셨는데 사셨는데 문제가 목부터 하반신까지 다 마비가 되셨어요. 6년 동안 마비가 되셨고 제가 6년 차 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가운데 계신 분 여성분이신데 다이애나라는 여성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걸으세요. 손발에 이제 감각이 돌아오셔서 걸으시는데 물론 워커를 쓰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제 감각이 돌아와서 이제 걷기도 하시고 이제 지금같이 오토바이를 타시기도 하시고 이제 말도 타시기도 하세요. 또 제가 어떤 환자분은 여성분인데 34세시네요. 34인데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눈도 안 보이고 오른쪽이 팔도 오른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랑 지금 6개월 치료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6개월 검사를 했어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되셨냐면 팔이 사용하는 게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눈이 80%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눈이 80%가 보여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경이 얼마나 저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업의 환경도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치료하지만 또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코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다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태블릿 쓰고 그죠? TV 많이 보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척추가 잘못되거나 보신 바와 같이 자세가 잘못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자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자세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얼굴이 오른쪽하고 왼쪽이요 삐뚤게 자라요. 크기가 달라요. 뼈가 다르게 자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척추가 붙어버리면 사기예요. 그리고 사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체크업해야 주고요. 또 이렇게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또 척추 상태를 보고서 수술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쉽게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말하거나. 근데 대부분 리서치에 보면은 80%가 수술의 결과가 잘못된대요. 그렇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거리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척추가 항상 이렇게 C컬브로 있어야 돼요. 레를 C 모양으로 있어야 되고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 형식으로 척추가 나빠져요.